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발렌시아 대 헤타페. 일단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헤타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9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현재 7위까지도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번 겨울에 이제 코르베란 감독이 부임한 이후부터는 경기력이 좀 많이 좀 향상되었고, 그리고 조직력 또한 좀 좋아졌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좀 성적도 좋아진 그런 현재 좀 발렌시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공격도 침체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불과 뭐몇 개월 전만 해도 발렌시아는 하위권, 그리고 헤타페는 중상위권에 이제 위치해 있었을 정도로 양 팀의 순위 차이가 꽤 컸었는데, 현재는 이제 발렌시아가 헤타페를 제치고 더 높은 이제 순위에 좀 올라와 있을 만큼 좀양 팀의 좀 위치가 지금 많이 좀 바뀐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현재 좀 두 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발렌시아가 강한 압박을 좀 통해 비교적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헤타페 같은 경우는 라인을 내려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라인이 올라간 발렌시아 상대로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발렌시아가 공격을 좀 주도하는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헤타페가 좀 라인이 올라간 좀 발렌시아 상대로 이제 어느 정도 좀 공략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 홈에서 발렌시아는 이제 대체로 수비가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특히 지금 수비 리커버리가 좀 좋기 때문에 라인이 올라가 있어도 역습에 대한 대처가 좋은 편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좀 헤타페 좀 역습에 발렌시아가 잘 좀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헤타페의 득점력이 많이 침체된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헤타페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봐요. 좀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뭐 발렌시아가 뭐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결국에는 뭐 발렌시아가 헤타페의 밀집 수비를 뚫느냐 못 뚫느냐가 관건인 경기이긴 한데, 지금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수비가 더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발렌시아의 그런 좀 패턴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충분히 지금 헤타페의 밀집 수비를 잘 공략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발렌시아가 헤타페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좀 흐름이랑 뭐 경기력도 발렌시아가 더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발렌시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발렌시아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발렌시아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멘 대 라이프치. 자, 일단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그저 라이프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긴 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최근 창크트 파울리와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좀처럼 이제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여전히 흐름이 좋고, 그리고 리그 지금 8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도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6위인 라이프치히와는 승점이 단 3점 차밖에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브레멘이 만약에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든다고 하면은 라이프치히와 이제 승점이 좀 같아질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좀처럼 지금 승이 없고, 직전 경기 미렌 상대로는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이제 극적인 동점골을 좀 넣으며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라이프치가 이제 직접 뭐 미넨전에서는 전반에 좀 두 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2대 0으로 좀 앞서다가 이제 넬이 이제 미넨한테 좀 세 골을 좀 실점하면서 이제 3대 2로 지다가 결국에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또 동점골을 넣으면서 이제 3대 3 무승부로 좀 마무리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직접 미넨전은 굉장히 좀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 과정을 좀 보이면서 극적으로 좀 무승부로 이제 끝낸 라이프치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이제 미넨 상대로 홈에서 이제 라이프치가 무승부를 거둔 거는 뭐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좀 승이 없는 상태로 최근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두 팀 다 대체로 압박 강도가 강하고 그리고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역습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자주 좀 그려질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두 팀 다 어느 정도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종종 창출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져요. 자, 물론 이제 최근 흐름은 브레멘이 더 좋고 그리고 전력 누수도 크게 없다 보니까 비교적 이제 브레멘의 여건이 더 좋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까지 뭐 라이프치히의 좀 전력이나 이제 경기력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브레멘이 라이프치히 상대로 6년 가까이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상성상 많이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게 제 아무리 지금 브레멘이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고 어느 정도 여건이 좋다고 해도 뭐 라이프치히 상대로 이제 좀 우세하다고 보기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라이프치히가 이제 최근에 원정에서 이제 오랜만에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긴 원정 무승 행진의 그런 흐름을 좀 끄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혈이 좀 뚫렸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뭐 이제 당장 직접 원정 경기에서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뭐 4대 0 좀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이제 몇 개월 전에 그런 라이프치히의 그 좀 원정 성적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비교적 많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레멘이 이번 시즌 한 단계 더 스텝업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재 뭐 라이프치히 상대로 정배를 좀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요 경기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라이프치히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상성적인 면에서도 라이프치히가 많이 좀 우세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최근 면에서도 라이프치히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고려해서는 저는 승패 보면은 이거는 라이프치히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5 기준은 네, 배상대회 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랍치 프랜승이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 대 이제 브라이튼. 자, 일단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라르센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앙 페드로 그리고 루터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네, 그나마 이제 호재인 거는 이제 미토마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복귀가 가능하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6연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1대0 패배를 하면서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뭐 맨시티 상대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맨시티 상대로 유효슈팅을 단 2개밖에 허용을 안 했을 정도로 맨시티의 공격에 잘 대응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울버햄튼이 골대를 2번이나 맞으면서 이제 위협적인 장면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원정이었음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맨시티 상대로 나름 좀 이제 저력 있는 모습 좀 보이면서 굉장히 좀 비등비등한 경기력을 좀 보였던 거죠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최근 이제 울버햄튼의 그 좀 페이스와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왔다고도 좀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좋은 득점력을 좀 유지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는 비교적 득점력이 좀 저조했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안 풀리면서 줄고 답답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직전 뭐 뉴캐슬전에서도 이제 뭐 주축 공격진들의 그 결장이 이제 브라이튼의 공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컸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자, 일단 보통 이 두 팀이 맞붙는다고 하면은 대체로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지만, 최근에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 있으면서 이제 안정적인 플레이를 이제 곧잘 구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주축 공격진들의 이제 좀 결장이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는 공격이 다소 좀 무뎌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게다가 이제 뭐 공격뿐만 아니라 전지성도 좀 최근에는 좀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현재 이런 좀 두 팀이 맞붙는다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좀 맞대결보다는 다소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이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의 뭐 연승 행진이 좀 끊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뭐 현재 브라이튼에 비해서 이제 흐름이랑 뭐 경기력이 더 좋은 상태고, 그리고 홈에서 지금 울버햄튼은 3연승 중인데 반해 이제 원정에서 브라이튼은 3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는 상태로 다수 좀 주춤하고 있어요. 네. 그 확실히 최근 양 팀의 그렇죠, 홈과 원정에서의 좀 성적 차이도 어느 정도 좀 나는 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울버햄튼이 충분히 뭐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는 좀 경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울버햄튼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울버햄튼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 프랜스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튼 대 맨시티. 자, 일단 소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로드리, 그리고 이제 스톤스, 그리고 아케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재는 이제 최근에 이제 홀란드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달 넘게 이제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같이 강등이 확정된 레스터시티 상대로도 이제 좀 패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소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팀 내 분위기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경기력이랑 공수 밸런스 또한 많이 좀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만큼 이제 뭐 남은 이제 뭐 리그 경기는 이제 의미가 없고, 이제 다음 시즌에 다시 좀 2부 리그에서 이제 다시 이제 승격을 좀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그좀 소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연승 중으로 지금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리그 3위로 챔스권에 위치해 있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 자, 게다가 지금 이제 2위인 뭐 아스날과는 승점이 단 3점 차밖에 이제 안 나고 있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4, 5위인 그런 뉴캐슬과 첼시와도 승점이 이제 1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남은 리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맨시티의 순위 변동이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요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맨시티가 이제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침투, 컵백, 뭐 중거리 등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통해 지금 허수랑 좀 소튼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전개 또한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맨시티 상대로 득점기의 창출이 좀 어려울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맨시티 상대로 공수 방면에서 많이 좀 밀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뭐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좀 흘러가도 뭐 할 말 없는 경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크게 좀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뭐 전력, 흐름,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이제 전부 맨시티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좀 동기부여 면에서도 이제 큰 차이가 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맨시티가 무난히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내 맨시티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내 1엔드 기준은 마인 승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반은 네, 3.5가 기준이다 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시티 승에 마인승만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빌라. 자, 일단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와타라 그리고 크리스티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래시포드 그리고 지금 틸레만스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양 팀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있는 상태에서 맞붙는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페이스가 다시 좀 좋아진 그런 좀 본머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FA컵 4강전에서 팰리스 상대로 이제 3대 0의 충격적인 좀 대패를 당하며 좀 탈락해 이제 흐름이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빌라 같은 경우는 챔스에 이어 이제 FA컵까지 모두 좀 탈락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온전히 좀 리그에만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뭐 본머스가 뭐 라인을 좀 높여서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며 공격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홈에서는 중원 장을 통해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운영하는 경우가 좀 많았지만, 원정에서는 이제 운영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수비도 많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템포를 끌어올려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서는 좀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맞불을 좀 놓는 경우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빌라의 원정 경기를 봤을 때는 홈에 비해서는 이제 경기 템포가 이제 빠른 경우가 좀 많기도 했죠. 네. 그쵸. 그러고 확실히 좀 본머스도 뭐 어느 정도 좀 라인을 좀 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 역시 좀 템포 빠르면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이런 약간 뭐 두 팀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게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두 팀 다 지금 수비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특히 뭐 이제 본머스나 뭐 빌라는 뭐 이제 홈은 그래도 수비가 괜찮긴 한데, 지금 원정에서는 거의 지금 뭐 매경기 뭐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수비 뒷공간 허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본머스뿐만 아니라 빌라의 좀 수비도 많이 좀 불안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도 있다고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본머스가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뭐 여전히 뭐 이전만큼 뭐 경기력이 좀 좋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좀 많이 좀 어렵고, 그리고 최근 좀 빌라의 뭐 페이스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본머스보다는 뭐 전력이나 그리고 경기력, 조직력 면에서는 더 낫다고 보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많이 좀 앞서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뭐 역배받은 빌라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확실히 좀 뭐 본머스가 뭐 긴 지금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본머스의 좀 정배 사이드는 뭐 그렇게 좀 메리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네, 빌라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네, 다득점 양상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빌라 프랜스의 2.5조 오바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타비고 대 이제 세비야 경기. 자, 일단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정. 자,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셀타비고가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이제 성적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근래 뭐 비아레알 상대로 홈에서 대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는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두 팀 상대로 전부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했고, 이제 1점 차로 지면서 굉장히 좀 비등비등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현재 이제 라리가 우승 후보 팀들 상대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을 만큼 좀 최근 좀 셀타비고가 굉장히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좀 연이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피멘타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어느 정도 변화를 좀 깼지만 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이제 좀처럼 이기지 못하면서 여전히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도 뭐 한 가지 뭐 고무적이라고 하면은 직전 레가네스 상대로는 이제 세비야가 나은 경기력을 좀 보였긴 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공격도 잘 좀 주도하면서 이제 좀 생각보다는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보였긴 했는데 자 뭐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그 경기에서 세비야가 뭐 리드를 좀 가져가도 곧바로 이제 실점을 해 이제 리드 수성 능력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 원정 레가네스 상대로 두 골이나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불안정한 수비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제 최근 경기 중에서는 가장 좀 시원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개선될 부분이 많은 거죠. 현재 또 세비야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그만큼 지금 수비가 불안정한 좀 세비야기 때문에 현재 공격이 물이 오른 셀타비고의 공세를 그것도 원정에서 막기는 좀 생각 이상으로 좀 버거울 것으로 봐요. 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이제 셀타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 브레이킹에 좀 능하며 지금 침투 플레이가 좀 좋다 보니까 지금 수비 라인 조율이 잘 안 되는 그렇죠. 세비야가 이제 셀타 비고의 그런 침투에 대한 대처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셀타 비고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좀 다양하면서 이제 패턴 플레이에도 이제 좀 능하기 때문에 이런 셀타 비고가 그래도 좀 세비야의 좀 수비를 좀 잘 공략하면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내는 식으로 경기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세비야가 감독이 좀 바뀐 이후에는 뭐 경기력에서는 좀 더 뭐 나아질 기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뭐 여전히 경기력이 이제 뭐 큰 폭으로 좀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현재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3연패 중으로 최근 좀 원정 성적도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원정 약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홈 셀타비고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셀타비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셀타비고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 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꼬마 대 소시에다드. 자, 일단 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핵심 포워드인 이제 훌리안 알바레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정에서는 2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공격이 침체되어 있지만 그에 반해 이제 홈에서는 2경기 연속 3골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연승 중으로 흐름도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좀 최근 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좀 꼬마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그 4경기 중에서 3경기에서 무득점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득점력도 확 식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며 이제 소시에다드의 득점력이 굉장히 좀 좋았지만 최근에는 공격 전개가 좀 잘 안 되면서 득점기의 창출이 좀 줄어들었고 그게 이로 인해 좀 자연스레 지금 득점력까지 좀 저조해졌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소시에다드가 공격에서 많이 좀 답답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뿐만 아니라 지금 중원에서의 좀 힘도 약하면서 이제 역습이나 세트피스 수비에도 좀 취약하다 보니까 현재 좀 역습이나 좀 세트피스 공격이 좋은 꼬마 상대로 수비에서도 많이 좀 고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홈 이제 꼬마에 비해서는 뭐 중원 싸움에서도 좀 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꼬마가 중원에서도 좀 어느 정도 장악을 좀 하면서 더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그만큼 확실히 좀 꼬마가 홈에서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지금 이제 훌리안 알바레스의 결장은 이제 꼬마의 공격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클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뭐 꼬마의 공격 옵션은 좀 다양하고, 그리고 홈에서의 공격 전개는 좀 좋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공격이 좀 많이 좀 침체된 소시에다와 좀 비교했을 때는, 현재 뭐 꼬마의 그런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꼬마가 이제 홈 강세라는 점과 더불어 이제 최근 좀 소시에다드의 그런 페이스와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졌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꼬마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거는 내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꼬마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승에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르아브르 대 이제 마르세유. 자, 일단 현재 양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나코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아니면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오세르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연이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강등권에 이제 위치하고는 있지만 잔류권에 있는 팀들과는 승점이 단 이제 1, 2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잔류 가능성이 있는 그것도 르아브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긴 부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몽펠리에와 브레스트 상대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며 대승을 좀 거뒀고, 이제 직전 경기 릴 상대로는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긴 했지만, 원정인데도 좀 불구하고 릴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뭐 릴전에서는 그 마르세유가 좀 원정에서 이제 점유율, 유스팅 개수 등 이제 그런 좀 지표들이 다 이제 앞섰을 만큼 굉장히 좀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였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직전 릴전에서 이제 비긴 게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더 이제 아쉬울 만한 좀 결과였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이제 뭐 시즌 막바지가 좀 되다 보니까 다시금 이제 좀 경기력이 좀 살아난, 그리고 현재 좀 마르세유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요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마르세유가 높은 골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체로 지금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르아브를 상대로 만약에 이제 마르세유가 저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르아브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좀 수비 전환이 좀 느리고, 그리고 좀 수비 리커버리 또한 많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뭐 기동력이 좋은 마르세유의 공격진을 좀 제어하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거는 마르세유가 좀 공격 템포를 좀 잘 살려서 좀 좋은 득점기를 좀 많이 만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득점이 좀 폭발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도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지금 르아브르 역시 최근 공격 전개가 괜찮기 때문에 라인이 이제 올라간 마르세유 상대로 어느 정도 공격에서는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뭐 마르세유도 좀 이제 뭐 실적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라고 보긴 하지만, 자, 그래도 이제 현재 완전히 공격이 좀 살아난 마르세유 상대로 르아브르가 공격에서 좀 밀릴 것으로 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경기가 화력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마르세유가 더 이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좀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어떻게 좀 봐도 그래도 뭐 마르세유가 이제 좀 충분히 좀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최근 좀 마르세유의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현재 뭐 양 팀의 좀 전력, 뭐 경기력 면에서도 차이가 좀 꽤 난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최근 전부 마르세유가 르아브를 상대로 이제 이겼을 정도로 이제 극강의 면모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마르세유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마르세유 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래도 언어봤는데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 좀 이어질 만한 그런 좀 경기이기 때문에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 마르세유 승,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 오버,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 이제 라치오 대 이제 유벤투스. 네, 저는 이 경기는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래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유벤투스 프랜스 이제 언더. 자, 그리고 이제 엠폴리 대 이제 파르마. 자, 일단 뭐 최근 좀 엠폴리의 좀 득점력이 뭐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제 이 두 팀이 좀 맞붙는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뭐 엠폴리가 뭐 유리하다라고 좀 보기는 좀 많이 어렵고, 그리고 파르마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최근 이제 긴 이제 무팽지 끊긴 했지만 그럼에도 뭐 여전히 이제 강팀들 상대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버팀을 좀 보이면서 계속해서 좀 결과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파르메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이런 점 보였을 때 뭐 현재 뭐 엠폴리의 정배 사이드는 전혀 좀 메리트가 없다고 봐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건 파르마 프랜스 본 경기. 네, 그리고 이 경기 역시 네,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르마 프랜스의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드랜드 이제 니스. 자, 요거는 저는 니스 승쪽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가장 큰 점은 양 팀의 그 동기부여 차이. 네, 뭐 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유럽 대항전 진출은 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좀 동기부여가 없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지금 그런 유럽 대항전 진출에 그런 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남은 리그 경기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양 팀의 그런 좀 동기부여가 크고, 그리고 최근 좀 니스의 좀 페이스도 이제 굉장히 좀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원정이라 해도 니스 승쪽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네, 당연히 오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스 승의 오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툴루즈 대 랑스. 네, 이것도 뭐 지금 뭐 툴루즈 사이드를 볼만한 이유는 크게 없다 보니까 뭐 본다고 하면 랑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저는 뭐 고배당 잡이로 한번 무승부 초청 도전. 네, 요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